종종 새벽이나 주말에 아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계나 달력을 볼 줄 모르니 어린인 제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국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다둥이를 가장 많이 받아낸 산과 의사이신 전종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다둥이를 가장 많이 받아내신 의사 맞죠?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많이 받긴 했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 예. 친손주 보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이쁘죠? 애기들은. 아니, 그러니까 달력이나 시계를 볼 줄 모르니까 예. 어른인 제가 맞춰야죠 예. 그러시는데 그게 말이 쉽지. 예. 주말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이제 뭐 애가 나온다면 언제나 나가셔야 되는 예. 일이잖아요. 예. 혹시 이거 산과 택하기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 상과를 택한 게 제가 처음부터 이제 상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었고요. 네. 저희 레지던트 마치고 할 때는 난임 쪽을 생각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네, 저희 선배 이제 돌아가신 이진영 교수님께서 상과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하라 그러면 하던 분위기여서 네. 상과를 하다가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애들을 좋아하고요, 애기들. 그리고 또 상과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과 같은 경우가 의사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게 얼마든지 좀 확장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상과 의사를 하면서 뭐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닌데 난 참 길을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다태아 전문 의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쌍둥이 이상의 예. 다태아 전문 의가 되신 이유가 또 뭔가요? 저는 다태아 전문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의를 따고 상과 쪽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나는 상과에서 하는 일을 뭐든지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쌍둥이는 봤더니 첫애가 머리가 아래로 있으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쌍둥이 첫애가 머리가 아래로 있으면 자연분만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환자 수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좀 지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쌍둥이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병원에서 1년에 한 30에서 50명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명을 넘더니 200명을 넘더니 300명을 넘더니 거의 쌍둥이만 해서 1년에 저희가 한 380명까지 낳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늘어난 게 전체적인 쌍둥이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교수님 소문 듣고 찾아오신 분들? 저를 보고 찾아온 건데요. 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런데 2000년대 초 들어오면서 맘카페 네. 이런 데가 활성화되면서 엄마들끼리 자연분만을 하려면 저기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환자가 몰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자체가 이렇게 열어서 보편화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훈련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처럼 돼 버렸습니다. 예. 쌍둥이까지만 해도 뭐 그렇다 치는데 얼마 전에 이제 5쌍둥이를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예. 이 대개 보면 이제 난임 부부들이 이제 시험과 시술을 계속 시도를 하다가 보면 이제 뭐 3쌍둥이, 4쌍둥이가 나오는 들어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보통 산부인과를 가면 다는 못 살린다 이런 권유를 받고 일부를 희생해서 일부만 낳아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병원에서 특히 난임병원 같은 경우에 아기들을 정말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겠지만 똘똘한 아기들만 살리자. 다 살리다가 하나도 못 살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삼둥이 같은 경우는 유산하지 않고 3명을 다 키울 경우가 오히려
2명으로 줄인 애들보다 아. 더 많이 살고 아픈 애도 더 적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200 몇십 명, 거의 300 몇십 명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네. 그래서 삼둥이를 둘로 줄이는 거가 어떤 의학적 이유 때문에 네. 삼둥이를 둘로 줄인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난 도저히 키울 수 없다. 그럼 그건 뭐 또 다른 문제겠지만 아기가 안 좋아질까 봐 셋을 둘로 줄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둥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12명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12명이면 48명 중에서 예.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살지 못한 애가 2명이고요. 예. 나머지 살았던 애들은 대부분 다 괜찮았습니다. 사둥이도요. 그리고 삼둥이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 사실은 좋고요. 삼둥이 같은 경우 우리 병원에서 난 애들이 평균 임신 주수가 34주, 5주 그 사이쯤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삼둥이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선택 유산이라든지 하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삼둥이를 많이 받게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저는 셋 쌍둥이든 넷 쌍둥이든 뭐 아까 5 쌍둥이든 오면 한번 잘해보자. 네. 애기들한테 기회를 줘서 애들이 어디까지 잘 버티고 잘 살아가는지 보자 하고 저는 뭐 예전부터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산모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보신다고요? 저요? 저는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로 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받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저한테 일이라기보다는 이게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엄마. 자 말이 쉽지 이게 40주를 다 품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이 가장 많겠죠.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때 이 전종관 교수님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다는 쌍둥이 엄마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사실 쌍둥이가 있고 조금 염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한 명도 힘든데 2명에 대해서 막 내가 막 잘해도 막 괜찮을까, 아이들이 막 건강할까, 막 이런 사실 좀 불안과 염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항상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셔서 사실 쌍둥이는 이제 뱃속에 오래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37주까지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되게 세심하게 진료를 해주셨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 아이들이 사람 같지 않고 천사나 인형 같아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천사나 인형이 저렇게 이쁜 천사나 인형 보셨나요? 예. 일단 예, 저렇게 낳아서 저만큼 키우니까 이쁜 거지. 예. 뱃속에 이 넷, 셋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예, 예. 전 진짜 불안한 마음이 앞설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안심을 시키십니까? 저는 뭐 저도 의사고 예. 제가 결과까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고요. 제가 모든 아기들, 그러니까 임산부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아기들한테 기회를 주자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생긴 아기는 걔가 뱃속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이제 나와서 잘못될 수도 있고 키우다가 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어른으로서 한번 지켜봐 보자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의사의 입장에서 아기가 진짜 나중에 몇 살까지 어떻게 건강이 크고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까지 나이를 먹었고요. 다 그렇듯이 지금 뱃속에서 생긴 아기들한테도 각각 다 기회를 줘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독이를 많이 받아내신 이 전종관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 5 쌍둥이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을 텐데요. 지난 2021년 11월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5 쌍둥이, 5 남매의 엄마 서혜정 대위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간 병원에서는 선택적 유산을 이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그 전종환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애들이 이제 커서 뭐가 될지 모르는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진짜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남편이랑 그 말 듣고 그냥 결심했죠. 다 낳기로.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일단 좀 많이 행복하고, 그냥 5명 나란히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또 그렇게 행복하고, 애기들이 막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안길 때 이거는 정말 다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뭐 5쌍둥이들 정말 예쁘네요. 예. 5쌍둥이를 가진 이 서대위가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낳자고? 저는 제가 설득하지는 않았고요. 네. 저분들은 다 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 잘했다. 앞으로 애들이 물론 5쌍둥이 같은 경우 조산의 위험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 28주까지만 한번 잘 버텨보자. 그럼 28주면 태어나더라도 거의 90% 이상, 거의 뭐 95% 이상 살 수 있으니까 엄마가 그때까지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행히 뭐 저분들은 처음부터 뭐 많이 낳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3둥이 이상 이렇게 임신을 해서 왔을 때 아기를 자꾸 포기하려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드니까. 힘들다기보다 5명이 낳았는데 애들이 건강하지 않을까 봐. 아니면 뭐 3이나 4을 낳았는데 애들이 건강하지 않고 아프거나, 그래서 그러느니 2명이나 뭐 이렇게 적게 낳더라도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제 경험도 그렇고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셋을 3둥이 아기를 2로 줄였을 때 결코 더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3쌍둥이 엄마들이 임신이 됐으면 3을 다 낳아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저도 제 친구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4이 생겼는데 2를 없애더라고요.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만 아마 교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이어가지고.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자, 0.78이라는 거는 여성 1명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이 다둥이 출산이 또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인데요. 저 출산율을 좀 높이려면 이 다둥이를 없애지 않고 다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낳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와서 키우는 게 또 걱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가 하나 있다가 2이 되면 이 2배가 힘든 게 아니라 3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까요? 일단 아기들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제 산후도우미하고 어린이들 유아들 도우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결국은 그쪽으로 정부 지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다태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출산하고 같이 물려 있는 문제고요. 왜냐하면은 저출산이란 결국은 결혼 나이가 늦어지면서 난임이 많아지니까 시험관악이나 이런 시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태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출산은 다태아랑 같이 갑니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돌봄 서비스를 갖다 어떻게 하냐가 저는 굉장히 정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쌍태아까지는 조금 고려가 되는데 3태아, 4태아 이런 경우는 거의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복지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돌봄 서비스가 아기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이제 손이 덜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디까지 할지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말 아주 세밀하게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여러 아이 갖고 불안해하는 산모들에게 정말 거의 하느님 같은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전종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뉴스브리핑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